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8장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무라가 제빵사가 된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무라가 장작 화덕에 구운 빵은 여러 잡지에 소개되었다. 그러면서 오사카나 규슈에서 온 손님들이 찾아왔고 백화점 행사에 입점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드리행에서는 가게 문을 닫은 후 남은 빵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었다. 빵은 분명 맛있어졌을 텐데. 다무라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장작 화덕에서 구운 빵은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빵을 얇게 썰어 달콤하게 다시 구워서 러스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단과자빵은 과일이나 크림 등의 재료가 들어있어서 상하기 쉽고 러스크로 만들 수도 없다. 아깝지만 그날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했다. 드리행에는 동네 어린이나 노인도 빵을 사러 오는데 이들은 주로 다무라가 장작 화덕에서 구운 빵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스 오븐에서 구운 부드럽고 달콤한 단과자 빵을 사갔다. 일본 전역의 빵집도 다무라의 가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다무라는 단과자 빵 판매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드리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과자 빵 매출이 없어지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장작 화덕의 구운 빵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단념했었다. 먹을 수 있는데 버려지는 음식을 식품 손실이라고 한다. 식품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13억 톤 정도가 발생한다. 즉,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음식 중 3분의 1은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한 해에 600만 톤의 식품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매일 주먹밥을 하나씩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 고기든 야채든 계란이든 다른 생물의 생명을 먹고 살아간다. 소나 돼지, 가축을 기르는 데에도 벼와 토마토 등 곡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게 가공해서 슈퍼 같은 판매처로 운반하는 데에도 인력과 에너지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식품 손실이 생명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 또한 낭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까지 배출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땅에 묻으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높이는 메탄이 발생한다. 다무라가 수습생으로 교육받다가 쇼트닝 때문에 중도에 뛰쳐나왔던 가나자와의 빵집을 기억하는가? 쇼트닝의 주된 원료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기름야자에서 채취한 파뮤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름야자 농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큰 규모의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그 바람에 코끼리, 호랑이, 오랑우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열대우림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는 동남아시아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호흡기나 폐질환에 걸리는 사람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는 열대우림이 줄어들면서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에도 전 세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식품 손실이나 쇼트닝 등을 포함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언젠가 다무라의 아버지가 말했듯 먹거리가 가장 큰 환경 문제인 것이다. 다무라는 가스 오븐에 굽는 단과자빵을 그만 만들고 장작 화덕에 굽는 빵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다. 준비해야 할 빵 반죽의 종류가 줄게 되니까 믹서를 돌리는 횟수가 4분의 1 정도로 줄고 반죽의 양이 줄게 되니까 냉장고도 10분의 1 정도 크기면 충분해진다. 냉동고도 가스 오븐도 제빵 발효기도 필요 없어진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식품 손실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환경적으로도 단과자 빵이 없는 빵집이
지구해 주는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다. 제빵사로서도 이 편이 훨씬 더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였다.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과자빵을 없애고 딱딱하고 커다란 빵만 팔아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새해가 되자 다무라는 히로시마 번화가에 가게를 하나 더 내기로 했다. 드리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과자빵 판매를 그만두고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려면 그만큼 작은 화덕에 구운 빵을 더 많이 팔아야 했다. 다무라는 드리행의 경영자로서 손님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장작 화덕에서 구운 빵을 좋아할 손님을 찾아 번화가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로 문을 연 블랑주리 드리행은 벚꽃풍 유리문 너머로 새하얀 회반죽 벽과 짙은 갈색 선반이 잘 보이는 빵집이었다. 아버지가 지은 드리행이라는 가게 이름은 별거 아니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드리행으로 바꿔서 좀 더 프랑스 느낌이 나게 했다. 별거 아닌 빵집이라니 다무라다웠다. 블랑주리 드리행의 선반에는 캉파뉴와 팽블랑 같은 큰 빵을 군데군데 진열했다. 다무라는 새로운 가게에는 단과자빵이나 식빵은 물론 바게트조차 두지 않기로 했다. 마침내 장작 화덕에서 다무라가 구운 빵으로만 채워진 것이다. 공방이 있는 드리행 본점도 상황을 봐가면서 단과자빵, 식빵, 바게트 판매를 줄여가다 언젠가는 장작 화덕빵만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블랑주리 드리행이 드디어 출항했다. 드리행의 오랜 단골 손님들은 단과자빵과 식빵 판매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다. 실제 식빵을 사러 오는 손님이 꽤 많았고 바게트의 매출액은 레스토랑의 납품 매출액의 90%를 차지하던 터였다. 이 때문에 큰 결단이 필요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고 몇몇 레스토랑과의 거래도 거절당하자 묘책을 강구해야 했다. 다무라는 장작 화덕에 구운 빵의 본고장이 프랑스라는 특징을 살려서 프랑스 요리 전문점이나 와인 전문점 영업을 해보기로 했다.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도쿄의 유명 레스토랑에까지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으면 내가 만든 빵이 전문 요리사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고 성과가 없더라도 전문 요리사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공부가 되었다. 한 와인 전문점에 장작 화덕빵을 팔러 갔을 때의 일이다. 다무라의 빵 설명을 한참 듣던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남프랑스 랑그독 와인과 어울릴 것 같네요. 그 근처에는 가족끼리 하는 작은 와이너리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소탈하게 대해주어서 좋아요. 다무라가 남프랑스의 아담한 와이너리와 포도밭의 풍경을 떠올리자니 가게 주인이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 보니 랑그독 와이너리 사장님의 손이 꼭 당신의 손을 닮았네요. 다무라는 바로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다.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숱이 달라붙었던 자리에 손금은 읽기 어려웠다. 사람들 앞에 내밀기 부끄럽고 지저분한 손. 하지만 다무라는 왠지 자신이 드디어 장인의 반열에 오른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앞으로도 이 까칠까칠하게 거칠어진 손으로 정성껏 빵을 굽자 이 손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진짜 빵을 다무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무라가 블랑주리 드리행을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다. 얻은 것은 환경 친화적인 빵집이라는 평판과 새로운 고객이다. 그리고 잃은 것은 오랜 단골 손님과 빵집 동료들이다. 아버지는 아들 다무라에게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다. 아버지와 함께 빵 제조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제빵사도 그만두었다. 손님들의 사랑을 줄곧 받은 단과자빵과 식빵 그리고 바게트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 두 제빵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이제 드리행에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한꺼번에 제빵사 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거의 다무라 혼자 빵을 만들어야 했다. 한밤중에 공방에 들어가 반죽하고 여러 번 나눠서
장작 화덕에 빵을 굽다 보면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하기 일쑤였다. 빵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하지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불평할 수 없었다.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을 만들기 위해 다무라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장작 화덕에 빵을 굽는 동안 꾸벅꾸벅 졸다가 빵이 까맣게 타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 또 바쁘게 공방을 돌아다니며 빵을 만들다가 양동이에 발이 걸린 것에 화가 나서 양동이를 걷어찰 때도 있었다. 이대로 10년, 20년 계속 빵을 만들 수 있을까? 다무라는 회의에 빠졌다. 자신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공방에서 빵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던 후미가 다무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명랑한 성격의 후미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다무라가 단과자빵 판매를 언젠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후미였다. 그뿐만 아니라 빵이 발효가 잘 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을 때 옆에서 발효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가면서 정확한 조언을 해준 것도 조수 후미였다. 간혹 빵을 만들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아버지나 다른 제빵사에게는 상담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미에게는 어떤 일이든 상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게다가 후미가 곁에 있으면 빵 맛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 다무라도 건포도 발효종 안의 유산균이나 효모균도 후미의 밝은 목소리와 웃는 얼굴이 좋아서 갑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그때까지는 기껏해야 하루에 5개 정도 팔리던 강판유가 후미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만들면 전부 팔렸다. 물론 가게가 번화가에 있어서 빵이 잘 팔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무라에게는 후미가 행운의 여신처럼 빛나 보였다. 언제부턴가 다무라는 후미와 함께라면 생피에르 마을에 있는 빵집처럼 부부 둘이서 빵을 많이 만들면서도 빵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빵집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무라는 용기를 내어 후미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후미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불랑주리 드리앵이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생피에르 마을의 부부 덕분이었기 때문에 다무라는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봉주르, 잘 지내시나요? 저희 빵집은 두 분을 본받아 마침내 장작 화덕빵만 파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인기 있던 식빵이나 단과자빵 판매를 그만두면서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새로운 손님이 조금씩 늘고 강판유도 점점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빵사가 2명이나 그만둬서 매일 빵을 만드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봄에 제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두 분을 모델 삼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둘이 함께 생피에르 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얼마 후 생피에르 마을에서 답장이 왔다.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저희 빵집 두 분의 목표라니 기쁘네요. 그렇다면 우리 책임이 막중한데요. 이쪽도 매일 바빠서 큰일입니다. 아는 사람 중에 프랑스 빵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가게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다무라라면 바로 제가 갈게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프랑스 빵집에서 일하면서 제빵 실력을 쌓는 것도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드리앵의 제빵사는 다무라와 조수 후미뿐이다. 만약 다무라가 프랑스에 가버리면 가게는 어떻게 될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일 텐데. 매일매일 긴 시간을 일하느라 지친 다무라를 걱정한 후미는 프랑스행을 권했다. 확실히 일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결혼 후에도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눈을 치켜뜨며 빵을 만들었다가는 짜증내면서 빵을 만들지 말라는 후미의 핀잔을 들을 게 뻔했다.
게다가 이대로 무리해서 빵집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몸이 망가져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이나 종업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것은 비단 다무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무라가 아는 식당의 셰프나 꽃집이나 가구점 주인들 모두 휴일도 없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하는데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어째서 일본 장인의 삶은 고달픈 걸까? 다무라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다. 물론 이 넓은 세상에는 생피에르 마을의 빵집 주인들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장인도 있다. 생피에르 마을의 제빵사들은 아무리 바빠도 세 끼 식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고 휴일에는 밭일도 하고 집에 개보수까지 직접 한다.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과는 여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여름에는 긴 휴가를 내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프랑스와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른 걸까? 고민 끝에 다무라는 후미와 결혼하면 일단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프랑스에 가기로 했다. 이번 프랑스 연수는 지난번과는 목적이 달랐다. 프랑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었다. 이것을 익히지 못하면 다무라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빵집을 운영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리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그렇게 일해서는 몸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좋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고 와야겠다. 다무라는 곧바로 당분간 가게 문을 닫는다는 공지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가게 문에 붙였다. 레스토랑처럼 빵을 납품하는 거래처에도 배달하면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드리잉을 사랑해주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변함없이 일해준 직원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별이 아무리 괴로워도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다.